안녕하세요. 화통지기 윤주아입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청춘들은 항상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도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청춘의 한 부분인데요.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죠. 오늘 화통 멘토는 유쾌한 청춘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S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I s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 화통을 찾아주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개그 콘서트 자리가 아니라 또 강연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일단 감회도 새롭고 뭐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은 웃음을 주셨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궁금해요. 제 근황이요. 네.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라디오 DJ도 하고 있고요. 쇼호스트에도 또 도전을 하고 있고 뭐,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도 뭐 배우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우고 계시네요. 네, 그냥 혼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개그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네요. 네. 네, 오늘도 꼭 만나야 할 순서가 있죠. 네. 소통남 황수동 아나운서가 화끈한 프로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쁘십니다. 예. 영혼 없는 대화 좋네요. 아니요.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개그우먼 이희경, 긍정적인 에너지와 개그 본능, 그리고 미모를 갖춘 개그우먼. 어린 시절부터 쾌활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나눌 줄 알았던 이경 멘토. 대학생 시절 개그우먼에 도전하여 몇 번의 낙방 끝에 데뷔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그 코너로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특히 다이어트를 시도한 개그 코너가 인기몰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도 이경 멘토만의 캐릭터와 개그를 선보이며 웃음 바이러스를 곳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픈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마음껏 청춘을 누리고 있는 이경 멘토. 늘 밝은 유쾌한 에너지로 진정 청춘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경 멘토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경 멘토의 화끈한 프로필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화통에서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기존의 강연들과는 글쎄요. 다른 강연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제가 술자리에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강연을 들려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이희경 멘토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청춘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오늘 청춘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관객분들이 청춘이 다들 오실 줄 알았는데, 청춘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오늘 강연이요 좀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생동감 있었으면 좋겠고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개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개그우먼이에요.
개그우먼,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다른 연예인들하고는 특별한 남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캐릭터가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스 A 수지 씨를 보고 수지 씨라고 하잖아요. 별거대의 김수현 씨, 요즘에 뭐 프로듀서 인기 많던데 프로듀서의 김수현 씨를 보고 우린 김수현 씨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김준현 씨,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김준현 씨를 보고 그래? 길가다 무의식적으로, 예, 우리가 막 뭐 김영희 씨 보면은 앙대요, 앙대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캐릭터가 이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 저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희경이라는 이름보다 제 이름 석자를 이야기했을 때보다 이 캐릭터 이름을 얘기했을 때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맞습니다. 헬스걸. 헬스걸. 제가 헬스걸 때 87.5kg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54.7kg, 그러니까 거의 55kg로 마무리를 됐는데요. 살짝쿵 인간적인 미로 요요가 살짝 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너무 감사한 다이어트 업체를 또 만나가지고 지금은 51kg, 예, 또 50kg, 지금 조만간 40kg 진입을 목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또 향해 도전 중이죠. 또 다른 개그맨들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그맨들은 유독 다른 방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개그 콘서트에 안 나오면 방송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요즘에는 또 개그 콘서트를 쉬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DJ도 하고요, 뭐 영어도 배우고요, 뭐 배드민턴도 치고 있고요, 뭐 쇼스도 뭐 도전했다가 그거 망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몇 번 도전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요. 저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늘 도전을 즐깁니다. 근데 사실 도전 말이 참 듣기가 좋아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삽질한다. 예. 아니 왜 웃으세요? 저는 세상에 좋은 삽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오늘의 주제가 청춘이잖아요. 저는 단언컨대 청춘의 필수 요건이 바로 이 삽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청춘의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29? 요즘에 뭐 이런 노래 많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해서 뭐 인생은 60부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요즘엔 8, 90세 어르신들도 뭐 청춘이죠. 그쵸? 청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독 여기 앉아 계신 뭐 1, 20대 언니 오빠들을 유독 청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체력적으로 좋은 시기예요. 무엇을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이 실패를 해도요, 만회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와 열정이 있는 나이입니다. 네, 나이가 들잖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쵸?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결코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건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래서 청춘의 시기에 삽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 과거를 살펴보면 저는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해온 아이였고, 현재에도 뭐 잠깐 맛보기로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거의 지금 현재 뭐 개그 빼고 다 계속 뭔가 삽질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미래에도 삽질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잠깐 저의 삽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삽질은 중1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 코너를 보면은 누려라는 코너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누려! 뭐 어머니 제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뭐 박지선 씨와 함께 했던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가 부자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가난했지만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픈 개그였죠.
저는 이 누려를 동료들하고 짜는 순간에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집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 가족의 이야기더라고요, 누려가. 저희 어머니는 음식점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제가 응애응애 태어날 때부터 음식점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음식점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 모 음식점 굉장히 맛집을 경영하고 계세요. 반전된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제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생각해봐. 우리 너무 고생했어. 내가 봤을 때 일단은 이제는 누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근데 일단 먹는 거밖에 남는 게 없잖아. 그럼 우리 칼질 한번 해봅시다, 엄마. 우리도 스테이키 한번 썰어 봅시다. 해가지고 엄마하고 간 곳이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둘이. 엄마랑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있더라고요. 손님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가장 비싼 걸로 주세요. 둘이서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엄마, 우린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어. 엄마, 나도 이제 개그맨이 됐고 엄마도 이렇게 음식점 좋은 거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뭐가 부족해? 우리 이제 누리자. 이 정도는 썰어도 돼, 엄마. 이렇게 좋아. 음악을 이렇게 풍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가면 차인벨 아시죠? 띵동 하는 거. 다른 테이블에서 그걸 누른 거예요. 필요했나 봐요. 띵동 눌렀는데 엄마하고 저하고 동시에 네 가요 하면서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하고 정말 빵 터졌어요. 둘이서 엄마 우리 보라고 정말 몸이 띵동을 기억하더라고요. 네. 제가 개그 콘서트에서 주로 맡은 역할들을 보면요. 부잣집 사모님, 마담, 그 다음에 뭐 아나운서, 진행자 이런 고급진 역할들을 맡았었어요. 제 관상이 좀 있어 보이는 관상인가 봐요. 그 선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사들을 봐도요. 늘 엄친딸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선배님들이 이럽니다. 이경, 너 좀 잘 살았지. 너 늘 넌 고생을 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반대였어요. 제 청소년기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간암으로 11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IMF 시기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순대국밥 장사를 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막 모아서 겨우 집 장만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빚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길바닥에 정말 내던져졌어요. 그때부터 제 삽질이 시작이 됐어요. 저의 첫 번째 중1 때의 삽질, 장사하기. 뭐 학생이 무슨 장사하기입니까? 저희 엄마가 정말 사채 빚을 얻으셔가지고 몇 평 안 되는 가게에다가 김밥집을 여셨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김밥 장사를 할 때는 늘 중학교 때 사생대회, 소풍 이럴 때마다 1반부터 끝반까지 쉬는 시간마다 돌면서 김밥 주문을 받는 거예요. 띵동 띵동 띠리리리. 그럼 1반부터 얘들아 안녕. 자 봐봐봐. 자 알지? 우리 엄마 김밥 파는 거 알지 얘들아? 알지? 이번에 너희가 어디 예를 들면 뭐 땡땡천국 김밥 뭐 그 알지? 거기는 너희가 1,300원에 구매를 할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서 구매를 하면은 1,000원에 때려줄게. 그리고 그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지단이 단무지만 하잖아. 네모나잖아. 우리는 손바닥만하게 펴줄게. 우리는 2+1이야. 그리고 알지? 그렇게 해서 김밥을 몇백 줄 주문을 받아가요. 그러면 저는 사생대회나 이런 전날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하고 위에 언니 있거든요. 엄마하고 3명이서 한 명은 밥 말고 한 명은 말고 한 명은 썰고 다시 한 명이 가서 호일에 말아가지고
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렇게 몇백 줄을 새벽 내내 싸는 거죠. 그러면 엄마 다녀올게 그러면서 이거를 그 뭐라고 그러죠? 스티로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날은 택시를 타가지고 그 정문 앞에다가 딱 서가지고 그때 늘 도와주는, 열심히 살고자 하잖아요. 늘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단을 두고 미숙이 3줄, 영민 2줄, 한 줄 더 넣었다 그러면서 선불, 너 선물 줘서 하나 더 넣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의 그 상업적인 첫 번째 삽질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던 삽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터득했던 모든 기술들이 제가 개그맨이 돼서 아줌마 개인기 같은 것들로 다 녹여가지고 아가씨 아줌매야 뭐 있어 아줌매 뭐 있어 이런 게 다 개인기로도 녹여지고요. 그때 당시 모든 전교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발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줬고요. 정말 어디 내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저에게 불어넣어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었죠. 저희 두 번째 삽질이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삽질은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교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 삽질을 하게 됐어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중학교 전교학생회장, 고등학교 때 전교학생회장, 대학교 때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예요. 선거 연설할 때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솔직함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굉장히 아시죠? 진짜 가난한 거. 저희 학교가 또 그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였어요. 사실 저도 뇌가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선뜻 웬만한 용기로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없었을 텐데 대단한 삽질이었고 좋은 삽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솔직함으로 이야기를 했죠. 저 굉장히 가난해요, 하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이 뚱뚱한 건장한 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뽑아주시면 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저 한 번만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요, 밑도 끝도 없는 솔직함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지금도 삽질을 할 때 늘 솔직함으로 다가갑니다. 제가 어떤 도전을 할 때 하물며 배드민턴을 배우거나 뭘 배우잖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어딜 배우러 가면은 뭔가 대접을 해주려고 할 때 저는 언제나 있어 보이는 척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늘 밑도 끝도 없는 솔직함으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거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진짜요? 어머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좀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깎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이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연예인이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때론 밑도 끝도 없는 솔직함으로 지금도 뭔가 항상 도전을 하고 삽질을 할 때 이 솔직함을 늘 달고 다닙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 삽질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개그맨이 된 것 자체가 삽질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그 대학교 전공이요.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를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개그맨을 박지선 씨나 뭐 신보라 씨처럼 단방에 개그를 붙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을 내리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귀엽고 개그맨이 됐습니다. 그 삽질을 제가 했어요. 제가 더 행복해하고 더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뒤늦게라도 찾았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용기 내서 삽질을 시작을 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때 살짝 두려웠어요. 잘못 파는 우물이 아닐까. 그런데 확신으로 팠습니다. 그것이 저는 또한 계속
좋은 삽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좋은 삽질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시너지 낼 수 있는 좋은 삽질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ove is splendid like cherry blossom. Love is bliss on my bicycle. Love is the kiss from a cup of coffee. I'm falling in love. Love is happy and too scary movie. Love is red carpet only for you. Love is the kiss from a cotton candy. You make me feel so beautiful. All I need is to feel my heartbeat. You make me sing like. 저는 앞으로도 삽질을 계속하게 될 것 같고요. 삽질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좌절을 해야 되는데 실패가 실패로 다가오지 않고 실패가 쌓여서 실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성공이 되면은요. 또 다른 설레임이 또 다른 삽질거리를 막 찾아 헤매게 해줘요. 결국 나를 늘 발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장 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철이 너무 많이 들어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청춘, 그 나이에 맞게 달리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철들어서 너무 정말 애어른, 소위 말하는 애어른처럼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플 때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할 거냐고. 예, 저는 앞으로도 삽질해야죠. 60, 70대도 저는 삽질을 할 것 같아요. 삽질하는 할머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늘 청춘으로 사는 할머니잖아요. 예, 저는 삽질할 거예요. 삽질하는 할머니 될 겁니다. 네. 얼마 전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아끼는 대학교 후배인데요. 그 후배가 술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 프로그램 PD가 되었어요. 근데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왜? 언니, 나는 어떤 방송을 만드는 그런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지금까지 엄마가 나한테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상황을 봐서는 빨리 어디라도 취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보태드려야 될 것 같아. 뭐 일을 알아봐야 되는데 또 그 생각하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해줬어요. 방송해! 뭐가 문제야?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가장 불쌍한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데 꿈이 없는 친구들이 제일 불쌍해 보여요. 학업 성적 막 전교 1, 2등 하는데요. 너 뭐 하고 싶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어디 대학 가고 싶어? 어느 대학 정도 무슨 과? 너 그 과 졸업해서 뭐 하고 싶은데? 글쎄요. 제일 불쌍해요. 꿈이 있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요. 일단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어요. 너 진짜 너는 행복한 고민이야. 해. 돈이 안 되겠지만 너희 부모님은 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해. 너 만약에 그거 하다가 망하면은 내 매니저라도 하자. 어떻게든 같이 먹고 살자. 근데 지금은 갑이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친구 앞에 서면 자꾸 눈을 아래로 깔게 돼요. 네, 여러분, 정말 튼튼한 청춘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이 튼튼한 시멘트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정말 스스로가 누구에게 멘토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멘토가 되는 거거든요. 정답은 내 안에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은 사람은요, 이미 스스로 멘토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가 멘토가 될 자격을 얻은 분들은요, 때로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때로는 세상이 뭐 이 나이 때는 이거 해놔야 되고, 이 자격증 따놔야 되고, 어느 정도 뭐 대학은 나와야 되고, 대학원 졸업해야 되고, 어디 유학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기준에서요,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귀 닫고 탄탄한 시멘트처럼 그때는 그냥 묵묵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남이 정해놓은 시계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해요? 때론 내 시계에 맞춰서 내가 살면 돼요. 내 시계가 느리게 가면 돼요. 저도요, 지금 인기로 따지잖아요. 아이, 땡땡땡 모씨보다는 훨씬 뒤지죠. 누구 모씨보다 훨씬 뒤지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희경이라는 이름 석자를 말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100명 중에 2~3명은 알아봐 주잖아요. 저는 제 시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꿈을 향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행복한 거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청춘들한테 말해주려고 이 시간에 온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데 놀랐죠? 소름 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제가 막 이렇게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이러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 주어진 대로 순응하고 살라는 그런 책들 굉장히 많아요. 명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견뎌라. 그리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지금의 고통이 언젠간 무엇을 해줄 것이에요. 그런 서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청춘들에게만큼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청춘들에게만큼은요. 전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청춘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들 뭐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요,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전, 삽질, 언니 말이 좋죠. 이 현실 세계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알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결국은 그렇게 사는 몇 명이 세상을 바꿔요. 이 안에 그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정말 드릴처럼 막 삽이 모자라서 막 드릴로 막 파서 전 세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인자가 돼서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요, 전 세계 1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내 안에 정답이 있고요. 스스로가 멘토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요, 다이어트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복권을 안 긁었을 뿐이에요. 긁어보세요. 내 시계에 맞춰서. 근데 그거요, 시간 지나도 할 수 있는데요, 청춘일 때, 내 체력적으로 가장 월등할 때 긁어보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삽질하는 청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경 멘토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청춘을 즐기면 싫거나 후회했던 일도 모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청춘을 누리는 용기를 배웠는데요. 황수동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좋았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다. 그리고 네. 오늘 방송에서 이제까지 들었던
단어 중에 삽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삽질을 많이 듣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마 아까 어릴 때 이제 좀 어려우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업 행위를 하면서 했었던 그런 네. 그런 게 이제 원동력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거 할 때 좀 부끄럽지 않으셨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좀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거는 또 굉장히 감사한 저의 또 천성인 것 같아요. 저는 돌아다닐 때 워낙 또 친구들을 좋아했고 오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가난이라는 것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숨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숨기면 자꾸 감출 것, 거짓말 할 것들이 많아지고, 예, 그냥 저는 계속 오픈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친구들도 저한테 또 쉽게 다가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상업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예, 구매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어머님이 네. 이제 처음에는 아유 왜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없니 뭐 이렇게 예, 왜 자꾸 행사가, 예, 학교 행사가 사생대회도 1년에 한 4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엄마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는 기대를 네. 그러니까 수련회도 한 7박 8일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에 와서. 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질문을 좀 방청객 받아볼까요?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가정주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이희경 씨 잘 몰라서 처음 뵀을 때 네. 예쁘셔서 아이돌 가수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현상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요요 현상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요요는 저도 왔어요. 요요는 그리고 저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이분도 지금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저도 관리해요. 백조가 물 위에서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막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집에 가면 왜 치킨 안 먹고 싶겠어요. 근데 다 참고 이 몸을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도 원하시는 삶을 살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세요. 저도 관리 안 하면 살 잘 찌거든요. 예. 네. 근데 간혹 제가 봤어요. 정말 본 게 정말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분꼴로 계시긴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전혀 걱정 안 하시는 분들. 네, 오히려 먹고 살찌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쪄 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은 전생에 어떤 업적을 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뭐 어떤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밤마다 울면서 참는다는 거. 그리고 저도 오면서도 매니저한테 나 너무 배가 고파. 나 지금 미칠 것 같다고. 네 다리라도 뜯어 먹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을 때는 먹는 행복도 누려가면서 살려고요.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쨌든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요 아우라가 나온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는 그 충북대학교 다니고 있는 정희태라고 하는데요. 네. 저 그 강연 되게 잘 들었는데 네. 저는 그 강연 중에 말씀하신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네. 꿈이 없는 꿈이 그 없어요? 청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저 같은 충북대 사람들한테 좋은 대학이잖아요. 네. 학비 저렴하고 하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이럴 때 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과가 어떤 과예요? 경영학부요. 경영학부요. 취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취미는 원래는 취미라고 이렇게 말할 것도 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생긴 거거든요. 취미는 그냥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요리하는 거.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많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5이 늦은 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동호회라든지 내가 정말 뭘 할 때, 아니면 옛날에 어떤 앨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가만히 관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음식을 할 때 진짜 행복한가? 아니면은 잠깐의 호기심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면은요. 생각만으로 끝나요. 중요한 건요. 액션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날 나는 모르겠어. 모르죠. 뭐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도 무엇이라도 그 정말 일생일대에 운명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건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운명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안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돌아다녀 보세요. 행동하시고요. 액션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하시다 보면은 그중에 분명히 경영학부에 전공하고 맞물려서 그 꿈을 키워낼 수 있는 정말 멋진 직업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도전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찾아가는 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그우먼으로서 또 웃음을 드리는 방법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희경 네가 정말 무엇을 잘하고 뭘 하고 싶고 뭘 해내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지금도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어서 또 저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하셨으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모습 지켜보겠고요.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은 이희경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내가 지나온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즐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This is the way that we love, like it's forever. Then live the rest of our life, but not together. Wake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of love.